안녕하세요. 블리볼입니다. 3월 18일 NBA 경기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샬럿 호네츠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입니다. 전체 27위, 동부 14위의 샬럿, 전체 3위, 동부 3위의 필라델피아입니다. 해리 로지어, 켈리 오브레 주니어, 고든 헤이워드, PJ 워싱턴, 닉 리처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샬럿이고요. 제임스 하든, 타이리스 맥시, 토바이어스 해리스, PJ 터커, 조엘 엠비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샬럿은 윌리엄스 그리고 마틴 선수 GTD고요. 샬럿은 필라델피아는 맥다니엘스 GTD입니다. 어, 주전 1, 2번 필라델피아 우세, 3번도 필라델피아 우세고요. 4번만 뭐 반반 정도 보겠습니다. 5번은 필라델피아 우세.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가 무조건 모든 뭐 대부분 부문 뭐 주전, 벤치, 뭐 슈팅 뭐 자릴 거 없이 다 전부 유리한 경기긴 합니다. 샬럿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1, 디펜시브 레이팅 115,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4고요. 페이스는 97입니다. 홈에서는 109, 120으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1, 페이스 98. 샬럿은 5경기 승패 2승 3패, 3연패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32,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7위, 3점슛 성공률 33%, 필드골 45%, 어시스트 턴오버 비중 25, 13.9로 좋지 못합니다. 3월 평균 득점은 103점, 평균 실점은 110점, 마이너스 7점이네요. 필라델피아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27, 디펜시브 레이팅은 116, 넷 레이팅은 플러스 11, 페이스 96. 원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넷 레이팅은 플러스 11입니다. 페이스 98. 5경기 승패는 5승 0패, 현재 6연승 중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승리는 굉장히 많은데 6연승 원래 연승을 이렇게 길게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최근에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필라델피아고요.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3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 8위. 3점슛 성공률 39%로 전체 1위고요. 필드골 성공률은 48%로 전체 8위입니다. 어시 턴오버는 25.1, 14.6으로 썩 좋진 못한 기록입니다.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3월 평균 득점은 124점, 평균 실점은 115점, 플러스 9점을 내고 있습니다. 샬럿 홈 성적은 11승 23패, 필라델피아 원정 성적은 20승 12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1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내일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샬럿 쪽으로 플러스 10.5의 핸디가 잡혀 있는데 저는 필라델피아가 마핸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어버 기준은 227.5.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저는 언더 추천드리는 경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애틀란타 호크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전체 16위 동부 8위의 애틀란타, 전체 13위 서부 6위의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트레이 영, 디존테 머레이, 디안드레 헌터, 존 콜린스, 클린트 카펠라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애틀란타고요.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난테 디비첸조, 조나단 쿠민가, 케번 로니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골든 스테이츠입니다. 애틀란타는 존슨 선수가 GTD고요. 백업 아니면 서드 자원이죠. 4번 선수고요. 골든 스테이츠는 스테픈 커리 선수가 왼쪽인가 오른쪽 그 손목인가 손가락 쪽 골절이 좀 이제 통증이 있어가지고 GTD가 걸려 있는데 저는 무리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GTD 그리고 케번 루니 선수도 GTD인데 케번 루니는 프로바블이기 때문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타이 제롬 GTD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은 테크니컬 파울 많이 해서 일단 아웃됐고요. 앤드류 위긴스는 아웃 그리고 이렇게 일단은 이고달라 선수도 아마 아웃일 겁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골든 스테이츠 우세, 2번 맞대결은 골든 스테이츠 우세 또는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에서는 탐슨이 잘 못하기 때문에 3번 맞대결은 반반 또는 골든 스테이츠 우세 보겠습니다. 4번 맞대결도 그냥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맞대결은 저는 골든 스테이츠가 좀 더 좋은 빅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픈 커리만 출전을 해준다면 주전은 딱히 밀리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다들 아시다시피 벤치가 문제긴 합니다. 벤치가 문제고 커리까지 못 나오고 만약에 지금 그린도 없어서 아마 내일 플레이 메이킹 자체를 스테픈 커리가 도맡아서 해야 될 거거든요. 드레이먼드 그린이 없기 때문에.
내일 가뜩이나 이제 커리한테 더 무게가 이제 그 진행해야 되는 플레이메이킹, 스코어링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많은 무게가 좀 짊어지게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통증도 있다라고 하는 부상 소식도 있기 때문에 쉬운 경기는 골든 스테이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7, 디펜시브 레이팅 122, net 레이팅은 마이너스 5고요. 페이스는 102입니다. 홈에서는 113, 127로 net 레이팅 마이너스 14, 페이스 106. 최근에 좋지 못하네요. 네, 애틀란타는. 5경기 승패는 2승 3패, 2연패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2,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2위, 3점슛 성공률 35%, 필드골 성공률 48%, 어시 턴오버는 24.6, 12.8로 그래도 뭐 네, 2대1에 가깝네요. 아마 그 뭐 스나이더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변화시키고 그 맞추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올 시즌에 지금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뭔가 좋아지지는 않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 평균 득점은 120점, 평균 실점은 122점 마이너스입니다. 골든 스테이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5, 디펜시브 레이팅 120, net 레이팅은 마이너스 5고요. 페이스는 103입니다. 원정에서는 115, 129로 net 레이팅 마이너스 14, 페이스 104. 5경기 승패는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골든 스테이츠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3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7위, 3점슛 성공률 38%로 3위, 필드골 성공률은 47%로 13위입니다. 어시 턴오버는 29.6, 16.3으로 뭐 턴오버가 사실 굉장히 많죠. 어시도 많고요. 3월 평균 득점은 117점, 평균 실점은 116점.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츠는 이 직전 경기가 현재 골든 스테이츠의 상황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홈에서는 좀 신기할 정도로 선수들이 잘하거든요. 근데 원정만 오면 진짜 못하는데 뭐 스테픈 커리가 50점을 해도 지는 팀입니다. 현재 원정에서는 골든 스테이츠가. 네, 그게 지금 골든 스테이츠의 현 상황인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원정 연전인데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애틀란타 홈 성적은 18승 15패, 골든 스테이츠 원정 성적은 7승 27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골든 스테이츠가 1승 0패로 우세한데 이 경기는 애초에 골든 스테이츠 홈이었고 애틀란타가 잡아가고 있던 경기를 골든 스테이츠가 따라가면서 연장을 가서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애틀란타가 뭐 골든 스테이츠가 엄청 유리하게 계속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반 승패는 애틀란타 승, 애틀란타 호크스 쪽으로 마이너스 1.5 핸디가 잡혀 있는데 저는 애틀란타가 마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마행 그리고 언어버는 247.5인데요. 언더 보겠습니다. 일단 뭐 드레이몬드 그린도 없고 위긴스도 없고 커리도 뭐 지금 부상이 아무튼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풀마인과 언어보 중에는 풀마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 워싱턴 위저즈입니다. 전체 5위, 동부 4위의 클리브랜드, 전체 22위, 동부 10위의 워싱턴입니다. 다리우스 갈랜드, 더노번 미첼, 아이작 오코로, 라마 스티븐스, 에반 모블리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클리브랜드고요. 몬테모리스, 브래들리 빌, 카이 쿠즈마, 크리스타 포르징기스, 다니엘 가포드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워싱턴입니다. 클리브랜드는 주전 5번 자레 델런 선수가 아웃이고요. 워싱턴은 뭐 쿡스라고 하는 선수가 아웃인데 뭐 저는 처음 보는 선수여가지고 주요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클리브랜드의 자레 델런 선수의 아웃이 일단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주전 1, 2번 맞대결 전부 클리브랜드 우세, 3번 맞대결은 워싱턴 우세, 4번 맞대결도 워싱턴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맞대결은 클리브랜드 우세 보겠습니다. 클리브랜드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7, 디펜시브 레이팅 113, net 레이팅은 플러스 4고요. 페이스는 96입니다. 홈에서는 118, 126으로 net 레이팅이 마이너스 8입니다. 페이스 92. 5경기 승패는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9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위, 3점슛 성공률 36%, 필드골 성공률 48%, 전체 6위기로 어시스트 24.9, 턴오버는 13.5. 그래도 네, 나쁘지 않은 기록. 네, 평균보다는 높은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평균 득점은 113점, 평균 실점은 108점, 플러스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4, 디펜시브 레이팅 116, net 레이팅은 마이너스 2고요. 페이스는 96입니다. 원정에서는 115, 124로 net 레이팅이 마이너스 9입니다. 페이스 92. 5경기 승패는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 16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9위, 3점슛 성공률은 35%, 필드골 성공률 48%, 여기는 이제 전체 7위. 어시 턴오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25.3 그리고 14.0을 기록하고 있고요. 3월 평균 득점 111점, 그리고 평균 실점은 112점입니다. 클리브랜드 홈 성적은 28승 8패고 워싱턴 원정 성적은 16승 20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클리브랜드가 2승 0패로 우세하고요. 최근에 워싱턴이 최하위권 굉장히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리한 거 제외하고는 경기력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승리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쪽으로 마이너스 6.5의 핸디가 잡혀 있는데 워싱턴 프렘보다는 그래도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마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클마 추천드리고 언오버 기준은 220.5인데 저는 이거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마인과 언오버 중에는 저는 언오버 추천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위저즈가 애초에 3, 4, 5번의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인사이드 공격력이라든지 높이에 좀 우위가 있거든요. 근데 클리브랜드는 지금 주전 5번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높이에서 워싱턴이 밀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어느 정도 득점이 좀 워싱턴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120점은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입니다. 전체 24위, 동부 12위의 시카고, 전체 14위, 서부 7위의 미네소타입니다. 패트릭 베벌리, 알렉스 카루소, 잭 라빈, 더마 드로잔, 니콜라 부세비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시카고고요. 마이크 콘리, 앤서니 에드워즈, 데이든 맥다니엘스, 카일 앤더슨, 루디 고베어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미네소타입니다. 시카고는 알렉스 카루소가 일단 GTD, 그리고 자본테 그린 GTD. 자본테 그린 선수는 다프터블이기 때문에 못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카루소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는 항상 그렇듯이 루디 고베어, 나즈리드, 오스틴 리버스 선수 GTD, 그리고 노웨가 타운스는 아웃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시카고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맞대결은 미네소타 우세, 3번 맞대결은 시카고 우세, 4번 맞대결도 시카고 우세, 5번 맞대결은 반반 또는 미네소타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근데 부세비치가 잘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시카고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20, 디펜시브 레이팅은 118, net 레이팅은 플러스 2, 페이스는 96. 홈에서는 118, 127로 net 레이팅 마이너스 9입니다. 페이스 95. 5경기 승패가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4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5위, 3점슛 성공률이 36%, 필드골 48%. 어시 턴오버는 그래도 거의 이제 2대1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25.3, 13.9입니다. 3월 평균 득점 115, 평균 실점은 114.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네소타 5경기 평균은 오펜시브 레이팅은 116, 디펜시브 레이팅은 117, net 레이팅 마이너스 1이고 페이스는 99. 원정에서는 132, 120인데 이건 표본이 적어서 항상 이렇진 않습니다. 페이스 103. 5경기 승패 2승 3패, 시카고와 마찬가지고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3위, 양팀 다 공격력이 굉장히 좋진 못하고요. 수비력이 조금 더 좋은 팀들입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1위, 3점슛 성공률 35%, 필드골 성공률은 49%, 전체 3위 기록입니다. 양팀 다 필드골 성공률이 굉장히 좋은 팀들입니다. 어시스트는 25.7개, 턴오버는 15.5개. 시카고에 비해서 턴오버가 훨씬 많습니다. 3월 평균 득점은 117점, 평균 실점 116점.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시카고 홈 성적은 18승 16패, 미네소타 원정 성적은 15승 18패.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미네소타가 1승 0패로 우세하고요. 지금 일반승은 저는 미네소타 승, 그리고 시카고 불스 쪽으로 마이너스 3.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이거 미네소타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오버는 222.5, 225.5가 잡혀 있는데 현재 3월 평균 득점도 굉장히 좀 좋고 최근 경기력이 일단 지고는 있지만 경기력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만과 언오버 중에는 저는 언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팀들 대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장자가 이제 뭐 나즈리드도 못 나오고 루디 고베어도 못 나온다면 시카고 불스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두 명이 전부 다 나온다면 네, 반반 경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전체 29위, 서부 15위의 휴스턴, 전체 22, 서부 12위의 뉴올리언스입니다. 케빈 포터 주니어, 제일런 그린, 케니언 마틴 주니어,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알프렌 생군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휴스턴이고요. CJ 맥컬럼, 트레이 머피 3세, 브랜든 잉그램, 허버트 존스, 그리고 요나스 발렌시노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뉴올리언스입니다. 휴스턴의 결정자는 없고요. 뉴올리언스는 호세 알바라도 그리고 리델 그리고 자이언 윌리엄슨 아웃입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뉴올리언스 우세, 2번 맞대결은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레이 머피 3세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번 맞대결도 뉴올리언스 우세, 4번 맞대결은 요새 자스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 우세 보고 5번 맞대결은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0, 디펜시브 레이팅 116, 넷 레이팅 마이너스 6이고요. 페이스는 98. 홈에서는 109, 115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6 똑같습니다. 페이스 98. 5경기 승패는 2승 3패, 현재 2연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은 일단은 최하위권이고요. 3점슛 성공률, 필드골 성공률도 최하위입니다. 네, 어시 턴오버는 거의 6개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팀이고요. 3월 평균 득점, 평균 실점은 115, 115로 동일합니다. 네, 뉴올리언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11, 디펜시브 레이팅은 114,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3, 페이스 99. 원정에서는 111, 126으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5네요. 페이스 97.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1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9위. 네, 수비가 좋은 팀이고요. 3점슛 성공률 35%, 필드골 성공률 47%, 어시스트 25.7개, 턴오버 14.8개. 3월 평균 득점 110점, 평균 실점은 112점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에는 휴스턴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휴스턴은 그 리바운드 개수가 굉장히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에 강점이 있는 팀이고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드 공격이 어느 정도 강점이 있습니다. 네, 뭐 엘보우 지역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싸움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뉴올리언스의 원사이드한 경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뭐 트레이 머피 3세나 맥컬럼, 잉그램의 3점이 터지면 원사이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슷한 경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홈 성적은 11승 24패, 뉴올리언스 원정 성적은 11승 23패. 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뉴올리언스가 2승 0패로 우세하고요. 저는 휴스턴의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스턴 로켓츠 쪽으로 플러스 6.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휴스턴의 프렌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언어버는 230.5 오버를 봤습니다. 저는 사실 뭐 둘 중 그냥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휴스턴 프렌 그러니까 이제 풀마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입니다. 전체 28위, 서부 14위의 샌안토니오, 전체 7위, 서부 3위의 멤피스입니다. 트레이 존스, 데빈 바셀, 켈든 존슨, 제레미 스웬, 잭 콜린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샌안토니오고요. 타이어스 존스, 데스먼드 베인, 딜런 브룩스, 자렌 잭슨 주니어, 자비아 틸만 선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멤피스입니다. 샌안토니오는 베이트 디우프 GTD 그리고 뭐 캠버치, 디본테 그레이엄, 랭포드 아웃입니다. 멤피스는 라라비아 GTD, 뭐 아담스, 모란트, 윌리엄스 아웃이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자모란트 선수는 그 20일에 댈러스 경기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이 되겠네요. 10일인가 20일인가 아무튼 네. 자, 주전 1번 맞대결. 지금 샌안토니오의 1번, 멤피스의 1번은 서로 형제입니다. 네, 트레 존스가 동생, 타이어스 존스가 형인데요. 주전 1번 맞대결은 저는 멤피스의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맞대결도 멤피스 우세, 3번 맞대결은 샌안토니오 우세, 4번 맞대결은 멤피스 우세, 5번 맞대결은 샌안토니오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멤피스가 좋아 보이지만 샌안토니오도 지금 1번, 2번, 3번, 4번은 원래 주전 나오던 선수들이거든요. 원래 5번이 야코 파드리였는데 잭 콜린스로 바뀐 거고 지금 1, 2, 3, 4번이 그대로 가동되기 때문에 내일 샌안토니오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멤피스가 쉬운 경기가 아닐 겁니다. 내일은.
샌안토니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2, 디펜시브 레이팅 117,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5고요. 페이스 102. 네, 홈에서는 114, 112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플러스 2, 페이스 102. 5경기 승패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은 최하위권, 네, 3점슛 성공률은 24위, 필드골 21입니다. 네, 그래도 뭐 휴스턴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어시스트 개수는 많습니다. 27.0개. 확실히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 팀이죠. 턴오버 15.5개, 턴오버는 좀 많고요. 정말 평균 득점 115점, 평균 시점은 119점, 마이너스 4고요. 네, 멤피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3, 디펜시브 레이팅 109, 페이스 101, 넷 레이팅은 플러스 4고요. 원정에서는 106, 110으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페이스 102. 5경기 승패는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8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위, 네, 3점슛 성공률 34%, 필드골 46%, 어시 턴오버 비중이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3월 평균 득점 113, 평균 실점 112 플러스입니다. 샌안토니오 홈 성적은 12승 24패, 멤피스 원정 성적은 13승 22패, 그리고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3승 0패로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모란트가 없이도 성적을 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내고 있는데, 자모란트 없이 원래 그 멤피스가 그 경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자모란트 없이 경기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멤피스가 지금 그 백업 센터 브랜든 클락도 없고 주전 5번 스티븐 아담스도 없고 이렇게 지금 이제 5번 센터들이 없는데도 경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게 저는 그게 좀 신기합니다. 뭐 자모란트 없이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일까지도 잡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커 보이긴 한데 변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승패는 멤피스 승,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쪽으로 플러스 8.5의 핸디가 있는데 저는 이거 샌안토니오의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기준은 231.5고요. 저는 이거 오버 보도록 할 거고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멤피스가 뭐 3점 슛이라든지 뭐 이런 지표, 그러니까 이제 공격 지표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버 보고 샌안토니오가 득점을 저는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풀마인과 언어버 중에는 언어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전체 25위, 서부 13위의 포틀랜드, 전체 2위, 동부 2위의 보스턴입니다. 데미안 릴라드, 앰퍼니 사이먼스, 마티스 타이볼, 제레미 그랜트, 유서프 너키치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포틀랜드고요. 마커스 스마트, 데릭 화이트,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알 호퍼드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보스턴입니다. 포틀랜드는 데미안 릴라드, 제레미 그랜트 일단 GTD, 그리고 뭐 윈슬로우 GTD, 그리고 뭐 바지 선수는 아웃이지만 저 주요 선수는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릴라드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엔 그랜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 선수가 GTD인데 제이슨 테이텀이 그냥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제이슨 테이텀이 나왔을 때 요새는 테이텀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되는 경기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좀 이제 뭐 휴식을 줄 수도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나와도 보스턴이 저는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갈리날리, 로월산, 프리차드 아웃이고요. 주전 1번 맞대결은 포틀랜드 우세, 2번 맞대결은 보스턴 우세, 3번, 4번 맞대결 전부 보스턴 우세. 저는 5번 맞대결도 보스턴의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07, 디펜시브 레이팅 117, 넷 레이팅 마이너스 10이고요. 페이스 100. 홈에서는 마이너스 13이네요. 뭐 얼마 전에 뉴욕한테 신나게 깨졌죠. 페이스 101. 5경기 승패 1승 4패, 4연패 중입니다. 빨리 데미안 릴라드가 빨리 포틀랜드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포틀랜드에서는 현재 미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나왔으면 좋겠고요. 오펜시브 레이팅 전체 순위는 8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7위. 3점슛 성공률 37%, 필드골 47%입니다. 슈팅 관련된 확률 순위에서는 다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시 턴오버는 24.1, 14.6으로 좋지 못합니다. 네. 3월 평균 득점 110점, 평균 실점은 119점, 마이너스 9, 굉장히 좀 크네요. 보스턴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4, 디펜시브 레이팅 108, 넷 레이팅 플러스 6이고요. 페이스는 99.
원정에서는 114, 113으로 플러스 1,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합니다. 5경기 승패는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순위는 4위, 3점슛 37%, 필드골 47%. 네, 어시 턴오버가 2대1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월 평균 득점은 115점, 평균 실점은 113점입니다. 포틀랜드 홈 성적은 17승 16패, 보스턴 원정 성적은 22승 13패. 네, 올 시즌 한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보스턴이 1승 0패로 우세하고요. 저는 보스턴의 승, 그리고 포틀랜드 쪽으로 플러스 3.5의 핸디가 잡혀 있는데, 저는 보스턴의 마헨, 그리고 언어버 기준이 231.5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도 뭐 릴라드 주요 선수들이 전부 다 출전한다면 오버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릴라드가 못 나오면 보스턴 마헨을 추천드리도록 할 텐데,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전체 17위 서부 9위의 레이커스, 전체 14위 서부 8위의 댈러스입니다. 디안젤로 러셀, 말릭 비즐리, 트로이 브라운 주니어, 자레드 반더빌트, 앤서니 데이비스가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레이커스고요. 카이리 어빙, 팀 하더웨이 주니어, 조시 그린, 레지 블럭, 그리고 드와이트 파웰이 출전할 걸로 예상되는 댈러스입니다.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 그 선수 이제 GTD, 네, 르브론 제임스, 모밤바 아웃. 댈러스는 카이리 어빙, 팀 하더웨이 주니어, 그리고 맥기, 자베일 맥기, 네, 그리고 마키프 모리스, GTD, 돈치치는 아웃입니다. 일단은 어빙 선수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빙, 팀 하더웨이 주니어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전 1번 맞대결은 댈러스 우세, 2번 맞대결도 저는 댈러스 우세 또는 반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맞대결은 반반, 4번 맞대결도 반반, 5번 맞대결은 레이커스 우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저는 뭐 댈러스보다는 레이커스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입니다. 레이커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 114, 디펜시브 레이팅 109, 넷 레이팅은 플러스 5, 페이스 100. 홈에서는 113, 107로 넷 레이팅이 플러스 6, 조금 더 좋아지네요. 페이스 100. 5경기 승패는 3승 2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2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12위. 그래서 수비적으로 좀 더 뛰어난 팀이고요. 3점슛 성공률 34%, 필드골 47%, 네, 어시스트 턴오버 25.1, 14.2. 3월 평균 득점은 114점, 평균 실점은 110점으로 그래도 플러스 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5경기 평균 오펜시브 레이팅은 108, 디펜시브 레이팅 112, 넷 레이팅은 마이너스 4고요. 페이스 100. 원정에서는 114, 116으로 넷 레이팅 마이너스 2입니다. 최근 계속 경기력이 좋지 못합니다, 댈러스. 네, 5경기 승패는 2승 3패, 연패승은 없습니다. 전체 오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7위, 디펜시브 레이팅 순위는 23위, 3점슛 성공률 37%, 필드골 성공률 47%. 공격 관련된 지표는 전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시 턴오버 비중이 좋지 못합니다. 네, 22.5, 12.4. 그러니까 돈치치를 원래 제외하고는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 요새 카이리 어빙이 하고 있지만 카이리 어빙도 트레이드 이후에 뭐 굉장히 좀 꾸준한 출석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3월 평균 득점 116점, 평균 실점은 118점입니다. 레이커스 홈 성적은 18승 16패, 댈러스 원정 성적은 13승 21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을 통해서 댈러스가 2승 1패로 우세합니다. 일반 승패는 레이커스 승, 그리고 레이커스 쪽으로 마이너스 4.5의 핸디가 잡혀 있는데 레이커스의 마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는 230.5인데요. 현재는 이제 레이커스의 수비가 좋고, 그리고 댈러스의 주요 선수들이 좀 빠져 있다는 점을 돈치치라는 선수가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것도 내일 출전 여부가 중요합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거의 출전을 할 거고, 카이리 어빙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카이리 어빙 선수가 출전을 못 한다면 레이커스 마인 추천, 한다면 언더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월 18일 NBA 경기 분석 진행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